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아 고갈 들어보셨습니까? 에고 디플리션. 1998년에 무라벤과 바우마이스터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아 고갈은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들의 실험은 이렇습니다.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진 첫 번째 A그룹에는 눈앞에 달콤한 쿠키를 이제 먹지 못하게 한 그룹을 두고, 두 번째 B그룹은 그 간식을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는 어려운 계산이나 논리 문제를 풀게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그룹에서 이 논리 문제 또는 어려운 계산 문제를 잘 풀었는가를 조사해 봤을 때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간식을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허락한 그룹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앞선 그룹, 쿠키를 먹지 못하게 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일찍 포기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화면에 이제 자막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비디오를 보는데 한 그룹에는 자막을 무시하라, 그리고 영상에만 집중하라는 어떤 주문을 했고, 다른 그룹에는 그런 자막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보라고 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의 두 그룹의 혈당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서 혈당이 더 많이 내려갔을까? 예, 이때 바로 자막을 무시하고 영상에만 집중하라고 주문을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서 혈당 감소가 현격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쿠키를 먹지 마라.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자기 조절 또는 자기 통제가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로 자막을 무시하고 영상에만 집중하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그때에도 자기 통제, 자기 조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썼다는 건데, 이때 사용되는 이 포도당의 혈당의 대부분은 뇌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우마이스터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 조절, 즉 자제력의 셀프 컨트롤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서 그렇다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 놀라운 실험, 셀프 디플리션, 에고 디플리션의 이 이야기는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숱한 일들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여러분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보통 이게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과정을 설명을 해볼 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힘든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은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위는 자제하고 최대한 쉬운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가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진화론적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서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된다면 역시나 그 과정을 피하려고 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쉽게 말해서 힘든 건 무조건 회피하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앞의 실험에서 도대체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에너지를 많이 썼을까요? 나머지 그룹은 왜 에너지를 적게 썼을까요? 똑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손실됐다기보다는, 또는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됐다기보다는 집중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됐던 건 자기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주문, 다른 사람의 억지스러운 강요 또는 그 주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이 굉장히 좀 힘들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억지로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라면 힘이 덜 들 수도 있는데, 무언가 남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마디로 쉽지 않은, 좀 짜증나는, 예를 들자면 학창시절에 누구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공부해라. 그럴 때 공부하기 싫죠. 그 주문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순진하고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야 그러려니 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다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그 방황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계속 힘들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힘들게 여겨지냐고요? 남이 하라고 해서 한 공부기 때문이죠.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남이 하라니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공부 또는 일은,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상사가 시켜서, 회사가 주문을 했으니 내가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그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정말 지겹고 짜증나는 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일이든 공부든 내가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결국엔 그것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아주 쉬운 결과 하나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잘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나는 과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이 에너지의 적절한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삶을 더 행복하게 끌고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밖에 더 고차원적인 두뇌 활동을 또는 정신 활동을 또는 마음을 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는 남겨두고 아껴두어야 하거든요. 제한된 에너지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쓸데없는 낭비를 줄여야 한다면, 분명히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발적이고 스스로, 그리고 재미있게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내키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인체 구조상에서 찾아본다고 할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주체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영역 또는 무의식적 영역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뇌 부분에서 억지스럽게 무언가를 자꾸 주문을 내고 있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면 시상하부는 생명 조절의 중추로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말지, 좀 적당히 하지 라는 식으로 잠재의식에서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것에 관해 경계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에너지를 줄이라, 쓰는 에너지를 줄이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다 보면 대뇌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피하라, 회피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좀 마음이 이제 네거티브한 쪽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이 억지스럽게 여겨지고, 셀프 컨트롤 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내가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지 명분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남이 주문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제력은 더 이상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자제력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일회성이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옳은 길이야, 내지는 이런 걸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 일을 잘 해야지 내가 먹고 살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정말 좋은 모습이 3일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그건 아니지라고 속에서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조절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데, 물론 우리가 늘 항상 내키는 마음, 항상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명분을 찾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진짜로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만족하는 것들을 찾아가기만 해도, 즉 마음의 상태가 바뀌기만 해도 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그 에너지를 더 몰아서 쓸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집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마지못해 억지로 참아내는 그런
힘든 인내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이러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법에 관해서 우리가 익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정말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바우마이스터의 원리, 자아 고갈에 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